자, 이번 시간에는 스페셜 케이스 중에 베리어블 매스, 즉 로켓 프로블럼과 체인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F는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량인 이 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로켓이나 체인 프로블럼 풀 때는 매스가 변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F equal MA라는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매스가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F equal MA 대신에 MV 더하기 M.U, U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는 이 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 지금 체인 같은 경우에는 rho x의 x 닷을 미분하는, 이게 사실은 MV잖아요. 그 위에 행잉하고 있는 부분에 MV인데 MV,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량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이해하셔서 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챕터 3에서 파티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F equals MA, 각종 work 에너지식 다 배웠고요. 좀 전에 요 앞 챕터에서 우리가 steady flow에 대해서, 매스가 어떤 그 컨트롤 볼륨을 계속 지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steady flow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느 부분이 파티클이고 어느 부분이 스테디 플로우인지를 구분을 하여서 파티클과 스테디 플로우 또는 거기에 추가적인 another particle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복잡하니까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파티클은 블루하고 그린, 스테디 플로우는 레드로 표현했는데요. 파티클하고의 어떤 플루이드가 매스 플로우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뒤쪽 파티클에 갖다 붙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중간에 그 매스 플로우가 빨간 게 지나가는 얘를 컨트롤 볼륨으로 잡으면 넷 그 변화량 없고 계속 인하고 아웃이 매칭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매스가 빠져나가고 난 이 파란 나머지 애는 파티클, 매스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파티클로 생각해서 F equal MA를 적용하고, 뒷단에 있는 파티클 역시 F equal MA를 적용한 후에 이 중간에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M은 스테디 플로우 공식을 사용해서 F equal MA 대신 뭐였죠? F는 M 프라임 V, 델타 V였죠. M 프라임 델타 B를 이용하는, 이렇게 구분하여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전체 시스템을 파티클, 스테디 플로우, 파티클로 구분한 후에는 똑같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기 작용하는 포스, 외력 있다고 치고요. 요 파티클과 스테디 플로우 사이에는 어떤 R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여기는 Q라는 힘이 존재하고 여기는 외력 P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파란 거의 식은 어떻게 되죠? F equals MA, 즉 시그마 F에다가 R를 해가지고 MV 닷 이 되겠죠. 가속도가 되겠고요. 이 마지막 식 역시 Q가 지금 왼쪽이니까 P-Q는 MV 닷, 스몰 m의 스몰 v의 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스테디 플로우의 경우에는 F는 그 net force sum은 M 프라임 델타 V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은 R하고 Q가 있고요. M 프라임 델타 V, 처음 인렛과 아웃렛의 velocity 차이, 캐피럴 V에서 스몰 v로 됐으니까 스몰 v 마이너스 캐피럴 V로 이렇게 해서 식을 수립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진 그 변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외력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케이스. 그렇게 되면은 F, R, Q, P 네 가지의 언노운이 생기잖아요. 또는 P는 알더라도 캐피럴 V나 스몰 V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 볼륨을 사실 보면요. 이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처음에는 속도가 매스가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면서 속도가 변하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속도를 VF, 파이널이지만 그냥 VF라고 하고요. 중간쯤 매질 안쪽에 있을 때 V0, 마지막에 파이널을 VI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velocity 변화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V는 그냥 처음 값만 나중 값만 썼지만 실제 어떤 분포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두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이게 선형의 분포를 보이는지, 아니면
처음에 확 드랍을 해가지고 VF가 변한 상태로 컨트롤 볼륨에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컨트롤 볼륨 나오기 직전에 어떤 드랍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컨트롤 볼륨을 다시 반으로 잘라서 왼쪽 부분, 인넷 부분이 M'의 운동량 변화량 V낫에서 VF를 뺀 거고 오른쪽 Q낫이 또 M'의 VI에서 V낫을 뺀 요 식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가운데 속도 분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Q와 R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문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로켓 프로블럼에서 이제 그 연료가 계속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를 앞에서 한 이 방법으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파티클과 스테디 플로우만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무슨 또 다른 비행기가 있어서 그 비행기에 연료가 와서 척커덕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티클하고 스테디 플로우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티클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치고요. 여기 속도를 V, 이걸 V 낫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컨트롤 볼륨 얘는 파티클이 되죠. 매스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연료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는 그 R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 그 컨트롤 볼륨 파티클 매스에는 리드 파티클이라고 생각하고 F와 R을 해서 그냥 F equal MA라는 식을 쓸 수 있게 되고 컨트롤 볼륨은 R이라는 포스 혼자 있는데 얘가 스테디 플로우니까 M'의 델타 V, 델타 V는 처음에 V로 들어왔다 V 낫이 되니까 V 낫에서 V를 뺀 것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연립해보면 지금 R을 소거했죠? 그러면은 시그마 F는 MV 닷에다가 M 프라임 V 낫 마이너스 V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흔히 쓰는 그 파라미터들로 정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매스 플로우는 컨트롤 볼륨에서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플로우란 말이죠. 매스 플로우는 그 파지티브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 매스 플로우는 사실 뭐랑 같냐면은 이 지금 그 매스를 계속 잃고 있는 이 로켓의 매스 타임 레이트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상대 속도를 정의를 해요. U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그 로켓 이 M 프라임은 이제 losing mass니까 이렇게 정의되고요. leaving 하는 속도, 나가는 속도, 바디의 이 원래 바디를 대비하여 나가는 속도를 마이너스 U는 V not 마이너스 V라고 표현해서 정의하기를 할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U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값을 다시 로켓식에 대입해주면은 시그마 F는 MV 닷에 M 프라임 U 여기서 이제 M 닷은 0보다 작고 U는 0보다 큰 케이스 매스 잃어버리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이 바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식을 채용해서 푼다고 말씀드렸던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 식이 유도가 되죠. 자, 이제 매스를 개인하는 경우, 매스를 이제 얻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로켓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 뭔가 이렇게 어떤 플로우, 컨트롤 볼륨 플로우가 있는데 로켓이 계속 그 공기를 계속 흡입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치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파티클은 없이 스테디 플로우와 파티클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러려면 그 로켓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좌표계를 잡고요. 이게 이렇게 가서 좀 이상하지만 얘를 이렇게 먹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파티클이고 뒷부분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해서 계산하는데요. 파티클에 해당하는 포스는 F-R은 MA, F equal MA식을 쓸 수 있고요. 뒤에 컨트롤 볼륨에는 이런 반력이 작용하여서 아웃렛에서 인렛 변화되는 속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을 소거하고 나면 앞의 식처럼 MV 닷에 M 프라임 V 마이너스 V 낫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매스 플로우 레이스는 이 경우에는 매스를 개인하기 때문에 M 닷과 동일한 값이 되고요. 상대 속도 U 역시 V에서 V0를 빼준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정의한 것을 다시 이 식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식 델타 F, 시그마 F는 MV 닷에 M 닷 U라는 그 흔히 이제 많이 보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티클도 어떻게 다루는 줄 알고 스테디 플로우도 어떻게 다루는 줄 아니까는 그 시스템에서 매스가 잃어버리는 거를 파티클과 스테디 플로우 나누는 케이스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체를 큰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 안에 운동량 변화를 포뮬레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브로켓이 있고 어떤 컨트롤 매스가 쭉 해서 그 두 번째 그 파티클에 붙는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을 다 보지 않고 그냥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이죠. 전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은 외력은 델타 F하고 시그마 F하고 시그마 P밖에 없고요. 이때의 센터 오브 매스를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서로 R과 Q 힘이 있지만 이건 다 internal force라서 캔슬 아웃 되고 F equal MA 식에 대입을 하면은 그 external force는 F하고 P밖에 없고요. 그 total mass의 그 velocity의 그 linear momentum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m.v의 mv 다시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캐피탈 M은 이 로켓의 M도 아니고 그 연료 M도 아니고 이 시스템 전체 M이고요. V 역시 마찬가지로 로켓의 V도 아니고 연료의 V도 아니고 그냥 센터 오브 매스의 V입니다.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델타 MV라는 것을 각각 로켓과 연료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결국 똑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실제로 로켓 프로블럼의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로켓이 연료를 잃어버리는 케이스인데요. 로켓이 이제 좌측으로 전진하고 있고 델타 M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루즈하는 케이스입니다. 시간 T일 때랑 시간 델타 T 지났을 때 로켓은 M 더하기 델타 M에서 M으로 바뀌고 그 대신에 속도를 게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지금 F밖에 없고요. F 델타 T는 임펄스죠. 충격량. 그것은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 델타 MV와 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전부 토탈입니다. 자, 근데 센터 오브 매스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각각을 계산하면은 나중에는 definitely 이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M의 V 플러스 델타 V랑 또 하나는 그 델타 M, 연료와의 델타 M의 V로 갈라지고요. 처음에는 이게 다 합체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M 플러스 델타 M의 같은 velocity V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쭉 풀어보면은 이제 없어질 거 없어지고 하다 보면 M 델타 V 더하기 델타 M V not 마이너스 V. 그래서 양변을 T로 나눠주면 델타 F, 시그마 F는 M의 dV dt, 이거는 V 다시고요. dm dt, 이거는 M 프라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M 다시죠. M 닷. V 닷은 델타 V 오버 델타 T고 이 M 닷은 이렇게 정의가 돼서 이 경우에는 매스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M 다시 음수가 돼서 이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의 같은 경우에는 V에서 V0를 뺀 것인데 이거는 0보다 큰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빠지면서 잘 정리를 하면 이 파란색에 있는 것으로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 구했던 식 시그마 F는 MV 닷 더하기 M 닷 U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매스를 게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t의 두 개의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 시간 델타 t가 됐을 때 합체가 됐을 때 이것을 전체 시스템으로 정의한다면 외력 작용하는 델타 f밖에 없는 것이 운동량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처음엔 두 개가 있었으니까 MV와 델타 MV 낫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전체 매스에다가 합쳐진 velocity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빼게 되면은 앞에서 M 델타 V, 델타 M의 V 마이너스 B 낫에 이 텀이 하나 더 붙어요. 자, 그런데 이 텀은 지금 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하이어 오더 텀으로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은 M dV dt, 이거 V 다시고요. dm dt, 이건 M 다시고요. 이거는 U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V 닷 M 닷 그리고 U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해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시그마 F는 MV 닷 더하기 M 닷 U라는 식을 똑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 챕터 4에서는 스페셜 케이스 중에서 베리어블 매스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베리어블 매스인 경우에 사용하는 식 시그마 F는 M 닷 V 더하기 M 닷 U라는 그 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해 보았습니다.